서현이 다 읽었어? 잘 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줄거리 또는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자, 온유 문장 쓰기나 문단 쓰기 했어? 온유. 아니요. 소윤이는 열 문단이요. 열 문단. 윤준 35문장이요. 35문장. 시야 부수스예요. 소연이 20문장이요. 자, 한자 온유 다 외웠어 한자? 외우진 못했는데, 썼어? 좀 썼어요. 근데 음, 다 쓰지 못했어요. 음, 썼어? 오케이. 자, 소윤이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윤준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시야 다 외웠어? 못 외웠어요. 쓰는 거는 못 썼어요. 서연이 다 외웠어? 네. 네. 다 외운 사람이 있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운 거. 잠깐만. 성빈이가 이거 못 들어오지? 성빈. 자, 그럼 이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온유 111번. 뭐지?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 군사들을 크게 묻히는 사람 누구인가? 고현수 오혜진? 에? 고현수 오혜진? 네. 아니고요. 1번 양만춘, 2번 임꺽정. 몇 번? 1번? 네, 1번입니다. 객관식은 맞춤 20점, 주관식은 맞춤 30점. 112번 소윤이. 거란족이 첫 번째 침략하였을 때 능숙한 외교 솜씨를 발휘하여 이들을 돌려보낸 사람 누구인가? 서희? 거기. 성빈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자, 계속 윤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컴퓨터가 계속 안 되다가 드디어 됐어요. 아, 컴퓨터 문제구나. 오케이. 우선 숙제 검사 이따가 하고요. 이거 집중하고. 자, 윤준. 거란의 10만 대군을 기주에서 크게 묻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강감찬. 강감찬. 요즘 드라마죠. 성빈이. 함경도 지방의 여러 곳에 성을 쌓아 여진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별무반을 조직한 사람은 누구인가? 강강찬? 아닙니다. 1번 윤관, 2번 윤준. 몇 번? 윤관. 네, 윤관입니다. 성빈이 책 다 읽었어? 네. 저기 뭐야 나무소녀 다 읽었어? 네. 네. 문장 쓰기 했어? 그거 마음에 드는 문장이요? 응. 20문장 썼어요.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하나도 안 외웠어? 네. 네. 그다음에 시야. 자,
몽고 침략에 굴하지 않고 근거지를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끝까지 항쟁한 부대는 3초? 어? 다시 얘기. 3별초? 삼별초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의 공수전단 수부대죠. 서연이 허준이 한국과 중국의 의학 서적을 정리하여 25권으로 새롭게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은 무엇인가? 동의보감이요. 다시 온유. 성달에 다녀와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썼으며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일과 기술 익히는 일을 강조한 실학자는 누구인가? 강지원? 어? 은지원? 강,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소윤이 거중기를 이용하여 화성에 수원성을 쌓은 사람은 누구인가? 정약용이요. 정약용. 윤준. 천문과학기구 혼천이를 이용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르겠어요. 1번 홍대용, 2번 홍준표. 홍대영이요. 홍대용. 황빈이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곳곳을 두루 살펴서 우리나라의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김정호, 김정호. 시야. 어,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뭐라고? 마이동풍? 마이동. 서연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외국의 철학자 이름은 무엇인가? 풀 네임으로 말하시오. 프랜시스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 그다음에 온유.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스포츠인 역도 종목에는 인상과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음, 인상과 모르겠어요. 자, 1번 발상, 2번 용상. 몇 번? 용상? 네, 2번? 인상입니다. 인상과 용상이죠. 소연이 피로회복제 바카스의 주 성분이며 각종 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1번 비타민, 2번 타우린. 응? 1번 비타민, 2번 타우린. 몇 번? 1번? 아닙니다. 2번 타우린입니다. 윤준. 고려 말기 1388년 이성계 조민수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화도해군이요. 위화도 해군. 성빈이 무역풍과 바람의 방향이 정반대인 이것, 아열대, 고압대, 극지방 사이에 부는 서풍, 이 바람을 무슨 풍이라고 하는가? 편서풍, 예, 편서풍. 시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나 생식 능력이 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멍청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상은 무슨 상일까? 다윈상? 예, 다윈상입니다. 다윈이 진화론 창시자인데 멍청한 사람이 주는 상도 다윈상이에요. 그 정도로 다윈의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얘기죠. 서연이 영화나 연극 등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독자를 조마조마하게 하여 긴장감
효과를 말합니다. 이 효과를 뭐라고 할까요? 서스펜스요. 서스펜스. 자, 화면 안 켠 사람도 켜야 돼요. 왜냐하면 19번과 20번은 서바이벌 50점짜리가. 예. 홀이나 자기 이름을 대야 돼. 손을 빨리 드는 사람에게 할 거예요. 자, 19번. 야구에서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투수가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투구를 동작하는 것은 서현이. 보크. 오. 자, 서현이는 이제 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만 20번. 유럽 14세기 대유행했던 패스트균 감염에 의해 급성으로 일어나 공포의 전염병 이름은 요뉴. 아, 이거 맞으려나? 응. 아,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해. 팬데믹? 아닌데. 아닙니다. 이거 다른 사람. 윤준. 말라리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시아. 페스트. 예. 아니. 패스트균에 감염된 병이야. 아니야. 성빈이. 흑사병. 흑사병이라고. 네. 스프린지. 그다음에 이제 나무 소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나무 소녀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는 사람? 과테말라. 네, 맞습니다. 가테말라. 가테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테말라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공유할게요. 가테말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메리카? 이게 남미가 멕시코. 그랬죠? 호드라스. 예, 남미. 여기 보면은 여기 가테말라 보이죠, 여기. 네. 이렇게가 가테말라야. 밑에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다음에 이쪽에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 위에는 뭐가 있을까? 미국. 응? 미국?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아메리카인데 이제 남미라지, 남미 많이 더운 나라예요. 자, 가테말라를 아시나요? 생소한 가테말라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입니다. 이게 적도가 있는 그 중남미 쪽 중남미라 그래요. 중남미 국가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조금 우리보다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사는 거야. 되게 잘 사는 건데 흔히 마야 문명, 여러분 마야 문명 들어봤죠? 마야 문명 본거지라고 불립니다. 그런 가테말라에서 1996년까지 계속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뭐냐면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 뭐예요? 내전.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내전이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어요. 6.25. 네, 6.25 전쟁. 6.25 전쟁이 내전이죠. 우리의 내전. 그러니까 뭐냐면 동족끼리 전쟁하는 걸 내전이라 그래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테말라는 1960년부터 96년까지 무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전을 겪었어요. 응? 우리는 전쟁 3년 했죠. 3년. 우리는 3년 했는데 여기는 몇 년 동안 했대요? 36년 동안 했대요. 이 내전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첨예한 대립이라고 불리는 냉전, 냉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연상되는데요. 자, 냉전 시기에 발생한 또 하나의 전쟁, 과테말라 내전을 소개합니다. 특히 내전 전기 양성 학살 과정, 현재 이루어진 과거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테말라 내전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가테말라의 내전에 대한 영상만 하나 잠깐 보고 우리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잠깐 기다리시고 가테말라에 있었던 내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이야기, 그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에도 내전이 있었다는 걸 공부하겠죠. 앞에 가테말라 내전을 짧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가테말라는 나라를 한번 볼게요. 3분짜리를 볼게요. 3분짜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부터 중미의 아름다운 가테말라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많은 내용 전달해드릴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Uno, dos, vamos. 과테말라는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로 중미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구는 1,500만 명, GDP는 788억 달러, 1인당 GDP는 4,567달러. 2012년 지구가 멸망한다는 마야 예언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 마야 문명 있죠, 영화. 마야 문명에 대해 이제 나오는 건 그 유명한 마야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마야 과테말라예요. 문명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야 사람들은 2012년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야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과테말라 인구의 50%를 구성합니다. 지구 멸망은 없었지만 화산 폭발은 있었습니다.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 주변에도 3개의 화산이 있는데 이 중 2개는 활화산입니다. 그중 후에부 화산은 종종 강력하게 폭발하고 있고요. 파카야 화산은 보다 작은 규모로 간헐적 폭발을 계속하고 있어서 라바에 마시멜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죠. 열대 지역일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과테말라 시티는 1,500m 고지에 위치해 있어서 1년 365일 봄날씨라는 환상적인 기후를 자랑합니다. 화산. 그리고 과테말라.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맞아요. 커피. 커피는 이제 과테말라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이 되었고 고급 커피의 대명사가 되었죠. 스타벅스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고 과테말라 한국 수출품의 53%가 커피이기도 해요. 한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과테말라지만 한중일 삼국 중 과테말라에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아세요? 한때 2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고 지금은 6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 중입니다. 150여 개의 한국 자본 기업이 있고 대다수는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과테말라에서 생산해서 미국 시장으로 파는 세계의 뜻을 둔 한국의 뛰어난 기업가들이 진출해 계십니다. 그래서 덤으로 한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음식도 즐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거랑은 다른 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맛있어요. 독도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과테말라 곳곳에서 한국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시내에 있는 한국 자동차들이 길을 활보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과테말라 가장 큰 슈퍼마켓 또르 체인에서는 신라면을 팔고요. 최고급 백화점 체인 실만에서는 포트라의 지원으로 한국 화장품이 곧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최근 건설붐이 일고 있는 과테말라에는 한국산 철강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산 의료기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중미 FTA가 국가별로 모두 발효가 되면 과테말라 역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겠죠? 2020년 1월 출발 예정인 과테말라 신정부에서도 경제뿐 아니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하길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수출을 튼튼한 과테말라 무역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중미 시장을 높아지기 원하시는 모든 기업인분들 네. 간단하게 가테말라가 어떤 나라고 그다음에 1936년 동안 내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 배경하에 쓴 이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책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라 하죠. 그 중남미를 인디오 마을 평화로운 삶을 깨뜨린 가테말라의 내전.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끝끝내 꿈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한 마야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가테말라 내전 소용돌이 속에서 꿋꿋하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은 한 마야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 사랑하는 가족과 동포들이 군인의 손에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눈물을 머금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가브리엘라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긍지와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이 가브리엘라는 어떻게 살 수 있었죠? 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나무 소녀라서 나무를 워낙 잘 타고 또 이 남자애들도 그 가브리엘라의 나무 타는 것을 못 쫓아올 정도로 아주 뛰어나죠. 여러분들 중에 나무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 본 적 있어? 여기 난 올라가 본 적은 있어요, 혼자. 윤준 학교에서. 나무 잘 타? 네. 몇 미터까지 올라가 봤어? 나무 꼭대기요. 안 위험했어? 네? 안 위험했어? 혼자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위험하지.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어. 우리 집 앞에 대추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왜 허클베리 핀 같은 데 나온다 보면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작은 오두막 같은 거 지어 놓잖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두막은 아니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판자를 해놨어. 이렇게 이게 이제 소나무가 아니 이게 그 나무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대추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여기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송판대기를 이렇게 대고 여기다가 작은 책상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대추나무가 큰데 그럼 여기 올라가 갖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어떨 땐 잠도 자고 막 그랬어. 그 잠자면 안 떨어지냐고? 근데 꼭 나무에서 사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나무를 너무 잘 타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이제 몰랐던 거죠. 네. 내전 군인들이. 가브리엘라는 인디오 마을에서 9식구와 함께 살아가는 소녀. 풍족하지 않지만 자연의 품에서 날마다 삶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나무 타기를 무척 좋아해서 나무 소녀라 불리던 가브리엘라는 나무를 붙들듯이 꼭 내 꿈도 꼭 붙들어라 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에 숨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학살을 목격한 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가족을 모두 잃은 가브리엘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며 멀고 험한 길에 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뭐 이 정체성은 자기가 위대한 마야 문명의 자손으로서 이 비극을 고발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죠. 전쟁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전쟁의 본질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역경을 딛고 선 소녀 이야기만 다룬 책이 아니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작은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아가던 인간적인 공동체, 그 어떤 제도나 명분을 위해서도 이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없음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낸 있어. 그런 작가의 항변이 크게 다가온다. 오늘날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체제나 발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이 다수의 힘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가지는 많은 것들이 인간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거나 짓밟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의미 있고 값진 책이다. 작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존중받고 존중해야 할 공동체가 순박한 사람들의 삶과 지혜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마야인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보여주면서 전쟁의 의미를 묻고 참혹성과 광기를 고발한다. 그리고 전쟁의 해오리에 휘말린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언젠가는 고향 마을로 돌아가 어린 시절 그곳에 남겨두고 온 아름다움을 다시 찾을 거다. 그 아름다움은 이미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뇌는 소녀 입을 통해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들이 남겨준 노래 한밤 영혼이 고요하게 가라앉을 때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민족의 노래를 찾을 것이라고 소녀 가브리엘의 마음을 통해 말한다. 또 한 가지 책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힘과 야망이 찬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얼마나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폭력과 전쟁, 마음을 느껴보며 생각을 정리해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남미의 가테말라도 그랬지만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 인디언들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명.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죠? 우리 공동체를 누군가 와서 파괴한다면,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누가 다 데리고 가거나 다 죽였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폭력의 시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게 된 50년 전, 60년 전, 또 7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이 폭력이 집단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점령했던 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이 일제강점하, 또 임진왜란, 그죠? 항상 우리는 이제 일본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것이 바로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당 두 문단씩 여러분들이 감동적인 내용을 찾아갖고 오세요. 찾아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는, 점수, 이렇게, 읽고 발표 잘하면, 100점까지 줄 수 있으니까, 한 사람당 두 문단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당 두 문단. 그래서 여기 숙제에 이제 문단 발표 한 사람이 두 문단. 두 문단을 자기가 읽고 여러분 찾아서 읽고 느낀 점, 읽고 느낀 점 말하기. 이거 점수 높게 줄 거니까 다음 시간 문단 발표 요거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요거 점수는 제가 총합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아직 다 안 읽은 사람들 있죠? 나무 읽기 다 읽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문단 쓰기 그리고 한자 암기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숙제는 올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